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요새 제일 따끈따끈한 이제 문제더라고요. 저 너무 이거 하루에 한 20통씩 전화 와가지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오시던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가요? 왜 심각하죠? 선택으로 인해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유불리가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문과 애들은 뭐 활동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목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눈치 게임이죠. 그 안에서 그죠? 옆에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올해 지금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결정이 아니에요. 쭉 가서 11월 말쯤 돼야 결정이 아직도 한 3번, 4번쯤 더 하실 거예요. 그리고 11월 때 최종 사인하고 나면 그때는 못 바꿔요. 바꿔주는 일부 있는데 완전 민원 대상이에요. 우리 둘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공부를 저보다 잘하는 아이예요. 그럼 얘가 나가면 나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나갔다면 다른 가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싫은 거죠. 그럼 11월 달에 사인 받고 못 바꿔주기로 했는데 왜 바꿔주냐고 바로 교육청으로 민원 와요. 그럼 다시 백. 뭐 이래 뭐 복잡해져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민감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이 과목과 이 과목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철학, 뭐 사회학과 갈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갈 건데 과목 어떻게 선택할까요? 똑같아요. 그게 다를 수가 없어요. 철학과 갈 아이하고 사회학과 갈 아이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뭐 다를까요? 이게 뭐 공대 물리학과 갈 아이하고 철학과 갈 아이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근데 같은 계열이면 다를 필요가 없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다르다고 인식을 하시는 게 문제고 오히려 상대방 아이가 어떤 선택하는가가 제일 큰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 지금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수를 계속하는 이유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눈치 보시다가 오히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들어야 되는 거 혹은 듣고 싶은 거 그걸 먼저 선택해줘 봐야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선택이 돼가는 거죠. 너무 지금부터 눈치 게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 고교 학점제가 우리 시행이 될 거다인 거고 지금 우리는 그 중간 단계쯤 돼요. 고교 학점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화 돼 있는 건데 뭐 일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은 등급화돼서 아직은 아닌 뭐 근데 요거는 우리 너무 먼 나라 이야기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냐고 크게 물어보셔서 해놨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무슨 과목 들을까? 당장 2학년 때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목은 다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주당 수업 듣는 게 평균 34시간이에요. 우리 월화수목금 7일, 5일에 7시간 하면 35시간이에요. 1시간 빠지고 77776 이게 보통 기본이고 어떤 고등학교들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아이들의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77777 하고 3학년 때 29 이렇게 해서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학교들이고 그래 3학년 아이들이 자습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요거 다 합치면 34시예요. 요게 30시간 요게 4시간 자동 봉진이라고 보통 다 하시잖아요. 그것도 정규 교육 과정이에요. 그럼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다 교육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평가의 대상인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써주시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자율활동 담임 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상은 이제 안 쓰죠. 우리 빼고 진로활동도 담임서 쓰게 돼 있어요. 한 게 있어야 평가를 받는 거겠죠. 안 하면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 들어오면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주로 하는 거.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하고 특목고에서 합니다. 전문 교과 1은 특목고과, 외고, 국제고, 과학
그다음에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돼요. 우리 일반 인문계라면 보통 교과 중에 공통과목 지금 배우고 있죠. 1학년에 배우는 게 다 공통과목이고 2학년부터 올라가면 선택과목 체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은 9등급제. 혹은 또 수능 과목. 공통과목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수능 기본 바탕이 되는 거겠죠. 진로 선택 과목은 ABC 3단계 성취평가, 절대평가 되는 거고 중학교는 5단계였잖아요. 고등학교는 3단계입니다. 진로 선택은. 요 과목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을 수 있어요. 아까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게 특성화 고등학교 근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들고 오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까 공동교육과정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이 수업을 열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구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총 30과목이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이게 뭐라고요? 교과 전형. 이거에다가 세부 능력을 다 보면 종합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다시 나왔네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목들이에요. 전부 다. 일반 인문계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시면 교과군 적혀 있고요. 공통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음 거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사는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사는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사는 사회인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니어야 돼요. 근데 한국사를 사회에 넣은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 마음이. 근데 또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사회예요. 한국사는 사회가 아니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요 빨간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9등급 과목. 9등급.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탐구 시험 보통 1학년에 편제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3단계고 나머지 아마 1학년 때 배우는 교양 과목 빼고는 전부 9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당연히 3단계로 나와야 되겠죠. 3단계인데 예외 기하 제가 밑줄 그었고 투투투투에 밑줄 그었잖아요.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능 과목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적하고 기하 있을 때 미적은 9등급, 기하는 3단계. 이게 또 애들이 또 고민이 또 빠질 수도 있죠. 등급을 받을 것이냐, 등급 부담 없이 수능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거 등등등 옵션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생활교양 제2외국어는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요거 기술과정은 수능 과목 아닙니다. 요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 되죠. 그래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전문교과 과목에 과학고에서 이런 거 배우고요. 체육고, 외국사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런 걸 특목고에서 배우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과목들이 요렇게 넘어온다고요. 아, 과학계열 요렇게 배웠으면 요거는 과학이다. 요거는 수학이다. 이게 왜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혹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내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어느 군에 속하는가. 이거 보시면 예술고에 문예창작, 문학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이런 것들은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일반계로 오면 국어 과목이 돼요. 그죠? 만약에 내가 문예창작가를 학종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이런 과목을 혹시나 듣는다면, 뭐 듣는다고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아, 적어도 문예창작을 하기 위한 자기 주도성, 열의, 이런 거는 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되겠죠. 이게 오늘 강의가 아닌데 이게 지금 강의식으로 가네요. 3학년 어머니들하고 하면 이제 강의를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많으신데 둘째 아이는 없으신가 보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학경 플러스 그다음에
고교 교육관이 협력대학, 바로교실 이런 게 이제 고2 때부터 신청이 돼요. 여기서 학교 안에서 개설 안 된 다양한 과목들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 시간을 뺏겨야 된다는 거. 일정 수업을 참고 못하면 미수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낙동강 오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럼 뭐 몇 과목 해야 돼요? 한 과목밖에 못 해요. 많이 하면 우리 아이는 못 버텨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썸머 윈터스쿨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ABCD밖에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체육은 ABC 3단계 나오죠. 이제, 네, 음악미술하고 그죠. 여기 일반적으로 9등급. 사실 이게 절대적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교과전으로 간다 하면 이 9등급이 나오는 건데 1등급은 4%까지. 100명이면 4등. 2등급은 11등까지. 이렇게 쭉 나뉘어서 상대평가예요. 원점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죠. 남보다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육적이다 해서 고교 학점되면서 절대평가 갈 건데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평가제하고 절대평가제가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 과목 옆에 보면 성취도 ABCD가 나와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 대학 갈 때는. 요거는 요게 같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근데 필요 없고 요거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예체능은 요렇게 들어가고. 예체능이 뭐 예술이나 체육 계열 아니면 그게 내신 성적 낼 때 반영은 별로 안 돼요. 보통 A나 B 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혹시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B나 C 받으면 자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A 산술적으로 정규생을 3단계로 나눠요. 그럼 한 등급에 33.3%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국에 30 몇 등 안에 100명 중에 못 들어간다면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어렵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80점 넘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 점수 고정이에요. 80 넘으면 A, 60 넘으면 B, 60 이하는 C.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 정도 보시는데, 우리 공통과목, 성적표를 아직 못 보셨다, 그죠? 나오게 된 공통과목들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5단계 이거 나온 데는 의미 없댔죠. 나오고 수강자 수와 등급이 다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때 배운 일반 선택 과목도 똑같이 제공이 돼요. 근데 체육 예술은 3단계. 진로 선택 과목 여기 3단계인데 뭐만 나오냐면 퍼센트. 몇 퍼센트가 A다, B다, C다. 이렇게 나오고 전문 교과는 그 특목고에서의 일반 교과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단계 나오고 등급 다 나오는데 2는 안 나와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안 나오고. 뭐 이건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작으면 그러면 1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꺼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3명 이하일 때는 등급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13명 때 1등급이 없어요. 근데 등급 안 내겠다면 점 딱 찍고 끝나요. 그럼 얘가 소인수 과목이라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건 내면서 등급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13명 밑에 과목을 오히려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크죠. 14명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13명 되면 없애버릴 수 있죠. 근데 어떤 과목은 등급, 13명 이하인데 등급 내고 안 되고 13명 이하가 하나에 5개 있다. 전부 등급 안 내든가. 전부 등급 내든가. 아마 고등학교 대부분 다 등급을 안 내려고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학과 개설 기준이 있어요, 과목. 20명이라면 70배, 14명 이상이 돼야 개설이 돼요. 보통 20명이 넘잖아요. 그럼 13명 이하는 개설의 조건에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12명이에요. 학교에서는 참 고민이 되겠죠. 개설할까 말까. 근데 우리가 모르지 불리할 것 같아서 빠져 나오면 계속. 그럼 자연스럽게 폐강이 되는 거예요. 폐강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과목들을 쫙 추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하다가 애들이 물리원이 개설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물리2가 아니고. 물리원이 개설이 안 됐단 말은 남자 학교인데 그랬었거든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죠?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과과정이 있으니까. 물리를 보통 깊이 하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깊이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서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폐강이잖아요. 근데 학종 갈 때는 치명상이죠.
교과전형은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과목 들었던가가 이거 숫자가 중요한 건데 종합전형에서는 만약 물리학과 갈 건데 물리1을 안 들었어요. 물리2도 아니고 얘가 물리를 과연 좋아했다 해서 왔다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가야 되는데 물리1을 그렇게 열는 학교는 별로 없겠죠. 물리2나 고급물리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듣고 싶은 걸 듣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보시고 아까 이 학교 간 선택 과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등급 처리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시간 비용을 많이 쓴다. 일주일에 3시간씩을 계속 딴 학교 가든가 대학을 가든가 해야 되면 그날 수업 3시간이면 왔다 갔다 시간 치면 5시간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날릴 만큼의 가치가 있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직 한 번도 안 보셨겠지만 이제 제가 교과 전형이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1, 2, 3, 5, 1, 2, 3 이거는 단위수예요.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보통 1단이면 일주일에 한 번, 5단이라면 일주일에 5번 뭐 이런 의미예요. 학생 1이 있고 학생 2가 있는데 이렇게 등급을 받았어요. 여기 단위수입니다. 위에가 등급이고 죄송해요. 요게 등급이고 밑에가 이제 단위수 3단위, 7단위 이런 의미예요. 단위수를 받았어요. 둘이 단위수가 다르다는 건 학교가 다르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랬는데 전과목을 단순 평균 여기 하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노란색은 단위수를 반영한 거. 하얀색은 단위수를 반영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1인데 1단위짜리 1등급 받은 애가 있고 5단위짜리 1등급 받은 애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 1등급 받은 거하고 일주일에 5번 들어가 1등급 받은 거 똑같이 보겠다. 하얀색이. 다르다. 노란색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다르게 보는 대학도 있고 같게 보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학생은 절묘하게 계산을 제대해가지고 똑같이 3.33등급이에요. 단위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과목을 보면. 근데 단위수를 고려하니까 학생 1은 4.14고 학생 2는 3.24예요. 그러면 단위수 높은 과목을 학생 2는 잘했고 학생 1은 단위수 높은 과목을 말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권 대학교 어디 가야 되겠어요? 여기 와야 되겠죠. 여기. 학생 2는 여기가 낫겠죠. 그리고 국영수 4과냐, 국영수 4회냐, 그 다음에 단위수 고려했느냐 다 따라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돼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몇 등급일까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고려대식으로 몇 등급이야? 부산대식으로 몇 등급이야가 돼야 되겠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 몇 등급이야 하는 건 단위수가 고려됐는가 안 되는가 정도는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2.5등급, 뭐 2등급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있구나 라고 하세요. 극단적으로 지금 아이가 제일 나쁘게는 4.14도 나왔지만 제일 좋게는 2.63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신 성적 가지고. 다르겠죠. 둘 아이들 아마 과학, 자연계로 가면 안 돼. 인문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6까지도 올라갈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몇 등급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대학마다 다 다르다.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아까 이제 일반 선택을 했고 진로 선택 과목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우리 아이들께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 날 거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내년에. 근데 내년에 문제는 4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4월 달에 발표하는데 지금 고2들이 여기 발표된 거거든요. 이거에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시험을 쳐봐야 하는 거잖아요. 입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입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께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해봤는데 해보지도 않고 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상황이 거의 그대로 갈 거예요. 지금 중3들은 바뀔 수 있어요.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하면 바꾸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고3 되는 아이들이 적어도 수시가 끝나야 해보고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해보고 벌써 발표했잖아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다. 왜냐면 고려대는 A, B, C와 각 분포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을 변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의 차이가 있고 A 못 받으면 어렵더라고요. 타격이 커요. 연세대는 A는 20점, B는 15점, C는 10점 이렇게 줬어요. 진로선 20% 비율로 들어가는데 B 받고 이 5점 차이를 그 연세대 좋은 대학에 그 촘촘하게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되는 데에서 5점, 이게 뭐 반영비율 해봐야 뭐, 그럼 1점이다. 1점 엄청나게 큰 점수. 그래서 거의 어렵다 보셔야 돼요. 여기다 서강대도 좀 그렇더라고요. A 못 받으면 안 되고. 성균관대는 어떻게 해놨냐면, 정량, 교과 전형인데, 정량 80에 정성 20. 저는 처음 이제 어떤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교과 전형 숫자만 봐야 되는데, 정성평가를 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만,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90%가 A예요. 어떤 학교에. 그런데 어떤 학교 5%만 A고 나머지가 다 뭐 B도 10%까지밖에 없어요. 이 B는 A 90% 받는 아이보다 못한 아이일까 아닐까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성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B 받아도 그 상황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융합과 좀 쉬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급 물리 혹은 물리 2 이런 걸 들었다 칩시다. 그 물리 2를 다 안 듣는데 얘가 물리 2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뭐 5명밖에 없어가지고 성적이 만약에 잘 안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 2라 되는 과목을 들어줬으니까 얘는 적어도 학업 충실 하려고 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양대는 아직 발표도 안 했고요. 중앙대는 뭐 이렇게 아예 진로 선택을 안 보겠다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로 선택은 가능하면 A는 받아주는 게 A가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혹은 부산대 이상을 가겠다 하면 A 정도는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 이게 또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학종할 때 저희들이 지금 많이 언급하는 건데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물었어요. 고교과정 유사 학생들의 대입 전형에서 아래 항목들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되는가 생각했다 했을 때 평균이 70.5점 나왔어요. 제가 빨간색 칠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과목 성적, 주요 과목 성적, 뭐 해가 다 뭐와 관계돼 있어요? 학업, 수업과 관계돼 있어요. 근데 낮은 점수이죠. 교사 추천서. 그래서 없어지는 거 봐요. 별로 점수 없고요. 그 밑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희망, 지원 동기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대요. 물론 당연히 이거는 어디에서? 학종에서죠. 그럼 학종에서도 교수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 성적.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잘한다는 공부 표현 방법이 교과 전형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종합 전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2020년 부산 지역 대학 모집 정원입니다. 수시 84%, 정시 15%. 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부산 지역인데 대부분이 뭘로 뽑아요? 교과. 일부가 종합인데 종합 뽑는 대학이 아마 부산 카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동아대 이 정도가 이제 종합으로 많이 뽑고 대부분 교과를 뽑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보낼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교과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가는 거예요. 충분히. 부산대만 해도 교과전을 40% 정도 뽑아요. 심지어 부산대는 해마다 수시에 정시로 한 400~500명이 이월돼요. 교과전에서 대부분 못 뽑아요. 왜 못 뽑냐면 최저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예신 성적 좋고 수능만 잘 보면 부산대는 그냥 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신 성적 9등급이라도 최저가 맞추면 가는 과들이 엄청 많아요. 한 20개 정도 과들이 그렇게 가요. 지금 부산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인가요? 부산대 있고요. 부경대 있고요. 해양대, 동아대. 동아대는 4등급 한 개. 그 외에는 교과 전형의 최저가 없어요. 그게 또 단점이 되는 게 부산 지역 아이들이 3학년 기말고사만 끝나고 나면 해방인 거예요.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수업 2학기 수업이나 자습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이 원하는 데가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도 이렇게 말 게 없는 게 대학은 이제 선발 대학이 있고요. 모집 대학이 있고요. 충원 대학이 있어요. 부산 지역 대학들은 많은 부분에서 충원 대학이기도 해요. 분산에서. 서울 지역 대학들은 아주 선발, 원하는 애를 픽하는 거지만 부산 지역 대학들은 밑에 대학, 소수 몇몇 대학은 그렇지 못한, 충원을 다 못하는 상황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만 내고 원서만 넣어줘.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 지역 대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 지역 대학교 추천 전형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만 공부를 조금 잘 한다면 이제 추천 전형이 총 서울면 24개국이고요. 8,189명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서울대학 빼고는 다 뽑아요. 지금 보시면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라서 교과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과예요. 보이시죠? 전부 교과예요. 서울대만 아직 교과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께 발표나면 서울대가 교과가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다 교과 10%를 하라 하니까 서울대가 이 길인지 교육과 길인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어딜 가요? 서울 지역을 가요. 8,189명. 이게 서울 지역만이고 주요 대학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은 전부 교과 전형으로 다 뽑아야 돼. 그럼 이게 10,000명이 넘어갈 수 있는데 보면 뭐 크게 주요 대학은 보면 경희대 교과 100. 원래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거든요. 교과 100인데 추천 인원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합치면 전교생 넘어요. 부산에 지금 200명 넘어간 학교가 별로 많이 없거든요. 200명 넘어요. 이거 다 합치면. 그 말은 추천 원하면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근데 수시때 원서 혹시 몇 개 쓰실 수 있는지 아세요? 6개 쓸 수 있잖아요. 추천 받아가 쓰는 아이 6명밖에, 6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받으면 합격하나요? 내신 8등급이 서울에 추천받아 쓰면 추천받을 수 있겠죠? 다 받을 수 있대요. 합격?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올지.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인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를 쓸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가. 연대, 고대 뭐 다 추천받으면 부모님 다 데모하러 학교 가시지 않을까요? 하나인데 추천을 다 몰아주면.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1개나 2개나 밖에 하고 나면 쭉 내려온다면 이렇게 어떻게 작전을 구상에 따라서 추천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밑에 하장대 좀 보면 이게 11%, 20명 뭐 이렇게 지금 추천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 대학들은 추천을 많이 하느냐. 애매한 대학이라서. 상위권 아이가 6개밖에 원서 못 쓰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교과 쓰고 학종도 있잖아요. 쓰고 나면 이 대학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추천형이 뻥 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가지고 아들 올 수 있게. 이래서 지금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 보면 교과 전형이 60 플러스 서류 40이라고 돼 있는 건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밑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류 70, 면접 30 해놓은 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놨을 때 교과 전형은 어떤 게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어떤 상황일 때 교과 전형이 되는지. 교과 전형이라고 하려는 거는 50%가 넘어가면 만약에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이면 안 되고 교과 60에 서류 40이라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40에 서류 60이면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60에 논술 40이면 교과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에요. 어떤 게 비중이 높으냐. 근데 교과 60에 논술 40 하면, 그래, 교과를 하면 정부한테 혼나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 가지만 교과보다 논술 비중이 높지만 어쨌든 비중이 높은 거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서류는 뭔가요? 생활기록부.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서류가 좀 약한 데, 이런 데는 서류 세지만 서류가 좀 약한 데도 있어요. 교과 90에 서류 10 이런 데도 출석 공사 이런 것만 따지는 데도 있고 여기가 아마 서류 40이라면 서류 평가를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생활그룹 전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 최저 있는 대학이 많아요? 없는 대학이 많아요? 있는 대학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는 대학이 많아요. 상위권 대학이 최저가 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마 없는 데가 연세대쯤은 최저가 없어도 되겠죠. 그래도 뭐 좋은 애들 갈 거니까. 근데 웬만한 데가 최저를 많이 걸려고 그래요. 걸려는 이유는 교과만 가지고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1000명, 8180만 대충 다른 서울, 경기, 인천에 나와서 10,000명쯤 되는데 10,000명의 인원수가 가지는 의미가 아주 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국의 고등학교 한 2,0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10,000명이라면 산술 평균하면 한 학교당 5명. 근데 이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6개를 썼어요. 내신 올 1인 아이가. 그럼 다 붙겠죠. 근데 다 붙은 아이는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돼요. 그럼 5개가 다 비잖아요. 그럼 대학은 다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다 보면 충원율이 보통 교과 전형 100%가 넘어요. 그럼 10,000명 뽑겠다 하면 최소 선발 인원은 20,000명인 거예요. 최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20,000명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는. 물론 중고급자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 학교당 합격할 수 있는 아이는 10명이에요. 서울 지역만. 부산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 지역을 주요 대학을 10명씩 가는 학교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학교 아니면. 근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뭐만 잘하면. 내신 성적만 좋으면. 내신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죠. 뭐도 좋아야 돼요? 수능도 좋아야 돼요. 수능도 좋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학종이나 정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3~4명밖에 못 갔다. 근데 지금 10명까지도 있고, 이건 교과만 그런 거고, 또 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도 쓸 수 있고, 정시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입성할 수 있는 파이가 지방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넓어진 거예요. 그건 충분히 기회고, 정시 40%만 볼 게 아니고, 수시 교과 10% 이게 저한테는 의미가 아주 커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파장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체제를 가지고 서울 지역에 사실 대학 정시에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와, 정시가 40% 됐으니까 하지만 정시 원래 30%였어요, 서울 지역. 근데 10%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충분히 고려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1점대 극 초반만 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2점대 가지고도 충분히 서울 교과 전형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혼재가 일어날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서울 지역은 한 1.5에서 2.5 사이가 주로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디에? 교과 전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은 내려가야죠. 교과 전형은 늘어나서 그만 안 늘고. 그래서 전략을 잘 구사하면 들어가기가 한결 조금 쉬워질 수도 있는. 근데 전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내신을 좀 적절히는 받아야 되죠. 그 적절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등급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풀 정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이만큼 많이 뽑은 적이 없으니까.